21번 보전의 필요성 옳지 않은 거 답이 5번인가봐요. 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집행 채권이 정지 조건부 경우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집행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거를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으면 네,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봐야 된다. 네, 정지 조건부라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이렇게 집행 채권자가 이렇게 멋대로 자기 자유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면 해야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보전의 필요성 소멸된다 이겁니다. 2000년도 판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용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 물론 기본서에 중요한 내용이면 기본서에 각자 보는 기본서에 이런 판례들이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판례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 5만 대만 판례를 다 갖고 온다고 책만 두껍게 한다고 뭐 그게 좋은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해서 뭐 그 강사님 책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책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책에 있는 그 판례 다 아나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민사집행법도 거의 1000페이지가 기본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1000페이지 좀 넘을걸요? 그렇게 저기 한데 이거를 뭐 모를 수 있죠. 그 때문에 그냥 이런 판례가 보이면은 그냥 한번 원문 찾아보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죠. 네. 상식과 직관으로 해서 판단하고 명백하게 조문이 있는 거면 조문을 숙지하면 되는 거고 판례가 있는 거면 판례를 이제 그때부터 알면 되는 거고 하나씩 누적해서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외워서 2차 답안에다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아무튼 맞는 내용이고 동일한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동종의 가처분 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공동피고를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A, B 또는 C 막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왠지 이 중에 하나는 뭔가 아닌 게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보기는 해야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본안 소송이 중복 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 맞아요. 왠지 뭔가를 어딘가를 꼬아서 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맞는 문장이고, 이건 이제 2005년도 판례를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판결 요지 부분이 앞에 이렇게 있지만 항상 이렇게 뒷부분, 여기 이제 뒷부분부터 이렇게 결론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죠. 이거는 고친 게 없고 그대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뭐 2차에서 이런 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암기해야 되는 판례들은 아닌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읽으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른 속도로 읽을 텐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 내가 공부했던 거랑 어색한데 뭐가 틀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느낌이 쎄한데 뭔가 접속사랑 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받아서 답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면 되고 1차 객관식은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봐야 됩니다. 눈에 많이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요. 네, 이걸 통으로 암기를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뭐 2차에서 쓸 판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기 시작하면 머리의 용량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많이 바르고 보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은 이거 뭔가 쎄한데 이거 뭔가 내가 그동안 객관식 기출문제집 열심히 돌렸을 때 뭔가 그 보던 지문들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막 이렇게 감이 오죠. 네, 이런 거 눈에 많이 발라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맞는 내용이고 채권자가 금전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뭐 채권자 대위권 떠오르죠. 네, 충분한 물적 담보가 돼 있고 이러면 사회행위가 성립하지 않죠. 네, 모자랄 때 그걸 처분했을 때 그걸 사회행위라고 보는 거지. 채무자가 이렇게 만약 담보도 충분하고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보다 뭐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럼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네. 그래서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소명된 경우 이럴 때는 이럴 때도 그렇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 불능이 되면 동시행 관계라는 거는 상대방이 급부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나도 이렇게 이행해야 해도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기 전에는 나도 안 하고 버팅겨도 되죠. 그게 동시 이행 관계 항변권인데 반대급부가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대급부가 이행 불능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일이 아예 애초에 없다는 거죠. 반대급부가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뭐 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A, B 구조죠. 그래서 왠지 요거는 뒤에 게 맞는데 요거 뒤에 거는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요런 구조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거는 판례가 뭐 어디 판례에서 갖고 온 건지 못 찾아서 못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도 있겠거니 하면 되고, 뭐 전 궁금한 분들은 뭐 기본서 다시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2차에서 써야 될 뭐 그런 판례들은 아닙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서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중단이라는 이런 사정만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건 아니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2007년도 판례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가처분에 대해서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다. 민사집행법 300조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투고 있는 이상 그러면은 이런만으로 이렇게 되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있다라는 뜻이죠. 판례 그대로 결론 부분 갖고 온 거고, 그래서 다 맞아요. 다 맞고 이제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2003년도 판례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 예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걸 왜 고려할 필요가 없어? 고려할 필요가 있죠. 보존 처분이라는 거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내가 장차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다 처분을 하고 뺑기를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보존 처분이죠. 말 그대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처분이에요. 임시적으로 가처분, 가압류, 이렇게 압류를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 놓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안에서 이제 따져봤는데 가압류 가처분 이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본안의 이유가 없으면은, 그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안에서 판사들이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급박한 임시적인 지위를 그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그런 그 택도 없는 거였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했던 게 밝혀지면 그 범위 내에서 그 뭐 손해배상 의무도 생긴다고 그런 판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1차적으로 채권자가 원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채권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막 그런 판례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안 소송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그런 건 잘라줘야죠. 무조건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단은 뭐 자세한 건 본안에서 따져볼 건데 어찌됐든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가압류 가처분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어떤 승패 예상이 너무 명백하다, 아니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아무리 봐도 내가 판사 생활을 지금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런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면은 이건 심사숙고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승패 예상은 고려 사항이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결과도 틀렸겠죠. 뭐 지금 특허권 등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변리사 관련된 이 특허권이 나왔는데, 그런 건 그냥 뭐 상관없고, 여기 뭐가 뭐 특허권이 나왔든 상표권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본안 소송에서 이게 패소해서 무효로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무효로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존의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이 결과를 바꾸면서 말이 되게끔 문맥을 고쳐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바꿨다. 두 군데를 바꾼다고 했죠, 항상. 장래의 실패 예상,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한 목적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가압류 가처분을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이에요. 2003년도 판례고 쭉쭉 내려와가지고 뭐 여기는 지금 실용신안권이든 특허권이든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 뭐 그 다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실용신안 5개의 권리가 있죠. 변리사들이 저기 하는 거. 무효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당연히 받아주면 안 되겠죠. 당사자 형평을 고려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야지. 이렇게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안의 청구가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답을 했어요. 5번이 틀렸고, 집행채권의 시효 중단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에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존재 참 많이 나오네요. 이거 최신 판례죠. 이거 이거 지금 앞에서도 하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막 계속 나오죠.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존재한 거에 대해서 압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압류든 압류든 무효가 된다고요. 집행채권이 소멸하는데, 다만 채권자가 지금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한 걸 모르고 이렇게 지금 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해 준다. 다만 집행채권